자,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거리를 우리는 심심찮게 인터넷에서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 기사거리를 좀 뽑아 와봤고요. 이렇게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풍선 효과로 이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돼서 이 거래 건수가 폭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접근하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초고가 주택 이상 대출도 안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세가 이제 중과가 각각 10%씩 됩니다. 지금 현재 2주택, 3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10%, 20%가 있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10% 증가가 돼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의 양도세 중과를 받게 돼버립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여기에 종부세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내년 6월 1일 기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세부담 상한뿐만 아니라 종부세율도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 재산세 뿐만 아니라 이 종부세, 이 보유세를 내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 취득세도 뭐 2주택자, 3주택자까지는 8%, 12%라는 어마무시한 이 취득세율을 내고 이렇게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거래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 부담이 될 겁니다. 뭐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만 사더라도요. 네, 3주택자 입장에서는 얼마 내야 되는 겁니까? 취득세만 1억 2천 이상을 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파트로 이렇게 다주택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투자 수요층들이 대다수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도 이렇게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올라간 이런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풍선 효과로 지금 수요층들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6.17 부동산 대책에 나온 전문에 의하면 보통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세에 거주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을 계속 매입을 해왔었던 거죠. 이런 거를 갭 투자를 방지하고자 이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이용을 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보통 전세를 거주하면서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내에 3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추가 매수할 경우에는요,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 이렇게 또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그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를 거주하면서 이렇게 또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추가 매수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여기에 임대사업자도 아파트는 지금 현재 다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다세대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8년짜리,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죠. 이런 임대사업자, 공공임대사업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아직 세제 혜택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기존에는 2022년까지 세제 혜택을 부과했던 걸 이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장특공제를 아직까지 살아있는 장특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또 접근하는 투자 수요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패닉바잉이라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와 있는데 실수요층 입장에서도 지금 높게 형성된 아파트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일단 뭐 대출 한도도 굉장히 낮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파트를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이렇게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이 풍선효과, 패닉바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지금 현재 매매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 나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규제하자 다세대 연립으로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앞선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세대 연립주택에 몰리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고 있고 7월 거래량 12년 만에 최다치다. 12년. 2008년 이후에 최다치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그 2008년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우리가 봤을 때 2007년도도 마찬가지 모든 수도권 일대가 이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아파트로 접근하는 투자 수요가 대부분 풍선효과로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2008년도에 이렇게 엄청나게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세대 연립까지 번진 부동산 광풍이다 지금 현재. 수요 몰린 다세대 연립 매매 1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다세대 연립도 패닉 바잉. 7월 거래량 12년 만에 최다. 거래량 엄청 최다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패닉 바잉이 왜 나오고 있냐면 현재도 사실 이렇게 높게 형성된 부동산 가격을 취득하지 못한 이런 30대 분들이 또 젊으신 저와 같은 연령층들이 이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의 소득 수준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다세대 주택으로 실수요층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패닉 바잉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이제 뭐라고 써있죠? 9일 만에 1억 급등했다. 9일 만에 1억이 급등했다. 다세대에서. 굉장히 이 거래량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 금액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거래량 12년 만에 최대치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서울 다세대 연립주택 얼마나 매매 건수가 이렇게 급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광장에 이제 자료를 좀 따왔는데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매매 건수의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한 거래 건수입니다. 보통 이 실거래가 건수가 이제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7월달 기준에서는 아직 좀 기한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지금 거의 7,000건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월부터 뭐 보통 5월 달까지 대부분 3,000에서 한 4,000건 정도가 매달 이렇게 거래 건수가 이제 형성이 됐던 게 6월부터 시작해서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6월, 7월 6,000건에서 7,000건까지 거래 건수가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거래 건수가 폭등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책이 계속해서 나와서 이렇게 풍선 효과로 다세대 주택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었다. 특히 이제 5, 6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핵폭탄급이죠.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이 수소폭탄급인 규제책인 710 대책이 나옴으로써 또 거래 건수가 풍선 효과로 또 급등했다. 그러면 이렇게 다세대 연립주택에서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거래 건수가 폭등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별로는 은평구가 제일 많대요. 814건. 그래서 약 11.6%를 차지합니다.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아파트가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은평구 일대를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주택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실수요도 많은 지역이지만 이제 GTX-A가 GTX 노선 중에서 가장 핵심 노선이기도 하지만 지금 가장 첫 번째로 공사가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신내 일대로 이 불광동 일대로 이 수요층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목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염두하고 선 투자하시는 이런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강서구는 그 다음입니다. 798건으로 약 11.4%를 차지하는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여기는 거의 실수요층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곡 일대가 굉장히 이제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고 뭐 10억에서 15억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가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곡동 일대 이런 주택 단지로 실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제일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천구가 약 500건, 7.1%를 차지하는데 이 강서구에서도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양천구가 있는데 목동 일대죠. 신월동, 신정동 일대, 신월동 일대에 특히 이런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대에 이제 실수요층들이 또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나와지고 있고, 강북구가 그 다음 건수인데 434건, 6.2%를 차지합니다. 이 강북구도 마찬가지 대부분 실수요층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이 다세대 주택 거래 건수가 많고 가격이 실수요도 많은 지역 일대들이 대부분 은평구, 강북구, 이 강서구 일대입니다. 이런 일대에 지금도 폭발적인 이 거래 건수가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수요 일대, 이런 일대들이 굉장히 좀 저렴하죠. 미아는 요즘에 좀 많이 비싸졌고요. 비싸졌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수유나 이제 뭐 우이동 뭐 이런 일대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로구입니다. 379건으로 5.4%를 차지하는데, 이 구로 일대, 뭐 가리봉동 이런 일대에서도 실수요층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이제 관악구죠. 관악구 일대도 뭐 봉천동뿐만 아니라 뭐 신림동 뭐 이런 일대, 2호선이 다니고 있는 그 일대 노선도, 그리고 또 이제 뭐 난곡동 뭐 이런 일대에서의 주택단지로 또 실수요층들도 많이 모여들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잠실에 거주하고자 하시는 실수요층 입장에선 아파트는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이런 삼전동, 송파동 뭐 이런 일대로 대부분 다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9호선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직주 근접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기도 하죠. 특히 강남 3구 내에서 그나마 저렴한 지역이 송파구죠.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377건, 5.4%를 차지하면서 거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거리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거래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뉴스 기사와 지금 동일한 얘기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나오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거래 건수가 많은 은평구로 한번 제가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경민이 간다에서 시장 상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민 전문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간다의 이경민입니다. 자, 여기는 연신내역 앞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GTX-A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왜 나왔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네. 자, 뉴스 기사거리 하나 아까 전에 제가 보고 왔죠. 자, 그 중에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워낙 폭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 소형주택으로 풍선 효과의 이 수요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가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도 워낙 급등하고 있고 예. 이런 가운데 풍선 효과로 지금 빌라의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예, 예. 그리고 패닉바잉 확산이 지금 빌라까지도 지금 전해들고 있다라는 예, 예.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연신내 지역이 GTX 효과로 많은 분들이 실제 문의도 했고 또 실제 많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거래량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작년도 전월 대비 예, 거의 예. 한 70% 정도 거래량이 완전히 급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1월, 2월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와요. 예. 그리고 뭐 신축 허가 같은 경우에도 예. 기존에는 굉장히 많이 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한 해 평균 뭐 거의 불광동만 하더라도 몇십 건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손에 뽑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이제 실제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팔질 않는 수준인가요? 지금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오른다 하니까 또 GTX가 조만간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보니까 네. 매도를 조금 한 번 다시 생각하는 그런 아무래도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GTX의 개발에 대한 호재가 예. 이렇게 영향이 크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수요가 많은 건가요? 실수요하고 투자 개념으로 사시는 분들 한 뭐 절반 정도 이렇게 반반씩 있다. 예, 예.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뭐 20대, 30대가 사실 아파트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렇죠. 금액이 너무 예, 올라가서. 그래서 빌라 쪽으로 많이들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출까지 좀 무리하게 받더라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가요? 빌라하고 아파트의 대출 관계는 네. 서로 틀리다 보니까 그렇죠. 적정선에서 뭐 빌라로서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받아갖고 아마 대출을 하고 여기서 거주하는 목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기 이제 주택가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 금액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무래도 빌라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 가격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네. 그러나 여기는 나름대로 교통과 뭐 3호선, 6호선 GTX에서 앞으로 개발 가능성도 있고 신전략 거점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대조 1구역, 불광 5구역, 가련 1구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어. 거기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또 하나 여기는 낙후된 데가 많다 보니까 추가 재개발 지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계시죠. 실제로 이렇게 임장을 다녀보면 예. 정말 낙후되어 있거든요. 예, 열악하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재개발의 목적으로 예. 조금 선점해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무시 못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나요? 예, 많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보시기에 예. 지금 재개발의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개발을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예. 된다. 지금 서울 시내 어디 트리플 역세권에서 아파트 없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점차적으로 남쪽보다 이제 서부권 쪽으로 아파트를 함으로써 통일로가 서대문서부터 삼성역, 일산 이런 쪽까지 같이 연결돼서 개발이 돼서 서울시의 어떤 그 주택 정책에서 네. 또 공급 면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여기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이런 다세대 소형주택도 마찬가지 전세가가 폭등하고 있는 그렇게 상황인가요? 폭등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최대 올라봐야 10% 선. 아무래도 빌라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빌라선은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전세는 이제 하나둘씩 이제 소진은 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럼 물량은 아예 없지는 않고 그렇죠. 이제 있지만 단지 선호도에 따라서 최근 거냐 10년 전 거냐 10년 후 거냐 요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러면 신축은 당연히 제일 빨리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있죠. 지금 서울에서 가장 이 빌라의 풍선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은평구다. 특히나 이 연신내역 일대라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풍선 효과로 빌라로 유입되고 있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인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그 전보다는 많이 좀 줄은 경우입니다. 왜냐면 지금 7.10 대책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 전보다는 이제 실입주 위주로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투자자가 많이 왔었는데 네. 이제는 투자자보다는 실수요로 전환되는 시장이에요. 예. 그리고 한 채 정도까지는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세제 문제 때문에 세 채까지는 부담스러운 편입니다. 그럼 요즘에 전셋값도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빌라의 전셋값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상승 효과는 있는데 네. 워낙 빌라가 폭넓기 때문에 고객이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빌라는 그 차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연식이 신축도 있고 뭐 10년 차도 있고 5년 차도 있고 뭐 20년 차도 있고 이런 폭넓은 걸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네. 많고 연신내역일 때는 빌라가 대다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전세가가 막 폭등하고 이런 건 예, 나오진 않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매매가는 오른 상태에서 이제 전세가는 좀 더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지금 저도 당장 이제 손님을 지금 모시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네. 전세 하나 지금 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신내역 일대뿐만 아니라 은평구 일대가 이 빌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좀 낙후되어 있는 빌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 대표님이 보실 때는 재개발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우리 지금 재개발 지역을 우리 연신내를 중심으로 크게 보자면 철거를 하고 있는 대저 재개발 네. 그리고 지금 가련 재개발 지금 감점 평가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불광역에 지금 불광 재개발 쪽으로 세 개를 초점 잡고 있거든요. 네. 그 나중에 지금 노후화되고 이런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개발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책이 역세권 위주로 도시 정비라든지 이런 활성화 차원으로 가고 지금 은평구가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지금 GTS 문제도 2023년 정도 지금 안고를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전력 쪽 연결되는 세전력이 지금 고양선하고 또 서부선 연결된 시장이고 또 덕고역이 신분선 연결된 속에서 지금 연신내를 중심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많습니다. 그 인접지역은 지금 삼성, 구파발, 원흥 또 그 인접지역 창릉 3기 신도시를 좀 향동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개발의 속도가 빠른 쪽이 연신내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연신내 온 지가 10여 년 이상 됐거든요. 엄청난 시장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개발 번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하고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예. 네. 요즘 그 주택의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편인가요? 아직 뭐 지지부진한 상황인가요? 나름대로 연식이 신축구 아니면 신축 같은 것은 나름대로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10여 년 전에 1억 2천 대부터 빌라를 봤습니다. 네. 지금은 그 빌라가 2억 8천 3억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근데 뭐 만약에 투자였다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적었을 텐데 그죠? 네. 수익률이 좀 많이 낮다라는 얘기시죠? 예. 근데 빌라 투자했고 손해봤단 말은 이제 다른 시대로 갔습니다. 우리 연신내 쪽은. 은평구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응암 쪽하고 세전력 쪽에도 지금 서부선하고 고양선이 지금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도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응암역에서 업무를 본 사람이라 여러 가지로 지금 응암하고 연신내가 어떤 중심축에 또 불광해하고 또 우리 신동력 우리 지역으로 선정돼 가지고 연신내 불광 쪽에서 나름대로 큰 이벤트를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빌라 값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파트 값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신축급 빌라나 신축 빌라들도 지금 아파트형 빌라들이 좀 호재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꾸준히 재개발 예상되는 노후 불량주택은 우리 박현장 대표님 말씀대로 꾸준히 찾아오는 상황인데 세제 문제 때문에 점점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수요층들의 나이대가 보통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이제 나이 스무이로 움직이는데 이제는 젊은 층이 찾고 있습니다. 특이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그 젊은 층들이 그러면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아니면은 실수요 목적으로? 난 아파트 이제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파트를 가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빌라 사자라는 이런 실수요층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또 투자는 하고 싶은데 아파트에 투자 금액이 너무 벌어져 있고 그래서 빌라 쪽으로 투자의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흐름이 그 전보다 최근의 현상이면 젊은 분들이 투자를 더 하려고 합니다. 선호도가. 그리고 투자의 목적은 뭐예요? 나름대로 소액으로 5천에서 1억 갖고 나름대로 차후에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시세차. 예, 시세차를 보려고 합니다. 물론 실거주도 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들이 특히 우리 연신내 불광이 3호선 나이기 때문에 이 종로, 강남 쪽 이쪽 연결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신내 쪽에. 그럼 요즘에는 뭐 대출을 뭐 영끌이라고 해서 대출을 막 엄청나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젊은 분들이 대출을 많이 이용하십니까? 근데 지금 매매에 관한 대출은 다 알겠지만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매매 담보가 대출이 40% 50%고 주택 한 채만 더 갖고 있으면 대출이 거의 처분 제한에 의해서 힘든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 담보대출도 일정 부분 받겠지만 네. 담보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한도가. 네. 그래서 신용대출을 좀 무리하게 땡겨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시나요? 빌라 쪽도? 이쪽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보된 금액으로 많이 오는 거 은행 대출이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네. 이 지역은 그렇구나.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경민이 간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시청하셨습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임장을 통해서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을 정말 한 10군데 이상 다니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렇게 뉴스 기사거리와 동일하게 매매 건수가 굉장히 폭등했다, 급증했다라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나머지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몇몇 부동산에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3주택자 이상은 12% 중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증여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특히 85% 감면 혜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은평구 일대를 가서 뭐 은평 일대를 좀 얘기하면 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GTX 공사가 됨으로써 개발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뭐 이런 또 이 독바이역 일대 뭐 이런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개발 압력, 불강역 일대에 대한 그런 재개발지 일대의 그런 개발 압력, 여러 가지의 이런 개발 이슈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를 들어가지 못하는 실수요 그리고 투자 수요층들이 이런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다는 건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궁금한 사항들 제가 직접적으로 임장을 통해서 인터뷰를 또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